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8년이던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기무사에서 박근혜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선포를 할 준비를 해서 계엄령 선포 계획서를 착착 짰었다. 그리고 그 계획서 중에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병력 배치 방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 국회에 병력을 배치해서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막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두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두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친위 쿠데타죠. 박근혜를 위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질질 끌었죠. 그러더니 4년 만에 결론이라고 내놨는데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 사실상 무죄라는 거죠. 문건은 만들었지만 공모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 무슨 개소리인가 싶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 짜고 치는 고스톱,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그게 무죄라고? 입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이죠.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가 있던 날,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2017년 3월 10일을 며칠 앞두고 기무사에서는 계엄령 문건을 만듭니다. 탄핵 선고가 되면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요에 대비하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계엄령 내용 중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전차와 공수부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국회를 포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사전 감금해가지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쿠데타 계획입니다. 자,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만든다고요? 기무사는 그런 거 할 권한이 없어요. 기무사는 그거 하면 안 돼요.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라고 있습니다. 만든다면 거기서 만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떡하니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게 내란 음모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내란 음모는 무죄랍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은 희한한 꼼수를 써요. 직권남용은 유죄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대요. 그러면서 내란은 무죄지만 직권남용은 유죄라서 기소하기로 했다. 요딴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개소리예요. 직권남용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인정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되게 드물어요. 게다가 직권남용을 무죄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남용을 하면 직권남용인데 권한 자체가 없는데 했으면 그건 직권남용으로 안 쳐요. 자, 그럼 뭐다? 기무사는요, 계엄령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즉, 내란은 아니지만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요런 식으로 검찰은 면피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조현천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의 장난질, 작당질이죠. 이거는 정말 작당질입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조현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법 기술을 쓴 거예요. 자, 오늘 보도 내용을 일단 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보도가 됐느냐. 자, 계엄령 문건 조현천 직권남용으로 기소. 내라는 혐의 없음. 자, 왜 내란이 아니냐.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인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건만 작성했다는 것으로 실질적 위험이 없대. 문건 작성을 했으면 계획서를 세웠다는 거 아니야.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 이게 왜 실질적인 위협이 없죠? 군대야. 군대에서 계획서를 세웠으면 실질적 위협이 있지. 왜 없어? 보통 사람이 그런 계획서를 썼다면 실질적 위험 자체가 없죠. 하지만 군대가 쿠데타 계획을 세웠으면 그건 위험성이 있지. 근데 문건 작성만으로는 실질적 위험이 없다고? 문건이 계획서야. 계획이라고. 계획이 뭡니까? 음모 아닙니까? 내란 음모라고. 계획서를 세웠으면 내란 음모가 맞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않대. 야, 이 개술, 아우, 진짜. 자, 뭐라고 검찰이 개소리를 떨었는지 봅시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하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한다. 군대가 조직화된 집단 아닌가? 자,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군대잖아. 군대는 지시하면은 바로 진행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이게 내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란 음모는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음모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를 문건 작성한 거 가지고는 위험이 없어. 군대가 만들었으면 그건 위험이 있는 거야. 군대는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면은, 그런 지시를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면은,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고? 검사들이 장난질 친 거야.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 사건에서 결국 유죄가 나왔습니다. 유죄에 근거된 건 뭐다?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물질적,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거 가지고, 이 말 하나 가지고 유죄가 나왔어요. 이 말 하나 가지고. 문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말 했다고. 그런데 문건이 나왔는데 그거는 무죄라고? 야, 이게 이러고도 검사입니까? 검사들이 조현천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법기술을 많이 부린 거죠.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소리입니다. 조현천 봐주기 위해서 검찰은요, 2018년 당시에도 조현천 출국 금지 명령을 안 내려놨어요. 명예훼손 사건 이런 거 수사하면서 출국 금지 내리는 새끼들이 조현천 같이 쿠데타 기도를 한 놈은 출국 금지 명령을 안 내렸어. 이게 검사입니까? 이런 새끼도 검사 새끼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 이런 걸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란죄 부분은 기소가 안 됐더라도 직권남용은 기소가 됐으니까 그나마 된 거 아니냐? 아니요. 이거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난질 친 겁니다. 법기술 부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첫째, 직권남용은요, 유죄 인정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둘째,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권한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기무사는 애시당초 문건, 계엄령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시켰기 때문에 있는 권한을 남용해야지 직권남용인데 없는 권한을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안 돼. 강요죄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강요죄가 적용이 되려면요. 구체적인 위해의 고지를 해야 됩니다. 너 이거 안 만들면 너 죽여버린다? 너 이번에 뭐가지 날아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잖아. 결국의 요건은요. 내란 음모죄로 기소가 안 되면 무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법원 분위기가 이런 문제는 또 명확하게 또 짚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소가 안 되게끔 무죄가 나오게끔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싹 빼고 무죄가 나오겠구나 싶은 부분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법기술이라고 하죠. 법기술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발표된 날도 보세요. 선거 직전에 민주당 공천 잡음 어쩌고 하는 이 와중에 탁 만들어낸 거 아니야. 눈을 거기다 돌려놓고 개새끼들이죠. 개새끼들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이야말로 내란범이야, 내란범.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음모죄를 저지른 자를 숨겨주고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거, 그 역시도 내란죄 공범이거든요. 윤석열, 그 사건을 수사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인데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참. 자, 지금도 보면서 참 속 터지는 대목이죠. 예, 나라 꼴이 점점 희한해집니다. 서울의 봄이 또 사라졌네요. 50년 만에.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금치님, 투하니 시즌2였는데 무죄라니. 그렇죠. 정말 짜증이 납니다. 예, 답답합니다.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플라 그래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벌써 제가 방송 시작한 지 2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1시 반이 됐네요.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마치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요, 몇 가지를 좀 종합을 해서, 더 많은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동훈이 지금 사형제 가지고 운운하는 얘기, 한동훈 사형제 이 얘기를 가지고 좀 하나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역사상 사형제 부활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새끼는 이 새끼가 처음일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저는 내일 한동훈의 사형제 부활 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찾아뵐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장경자님, 황수현님, 임양규님, 이지연님, 김정진님, 김혜원님, 강미송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예, 지금 슈퍼챗 보내주신 분 명단이 지금 안 뜨네요. 예, 이거는 따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